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코스피가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전일장에서 2,530선을 내줬습니다. 전일에 코스피는 외국인이 홀로 3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주식을 끌어내렸는데요. 장 시작에 소폭 상승한 지수는 2,520선 밑으로 떨어져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닥 지수는 닷새째 연중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면서 75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팔자세를 보였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전일 730선과 740선을 동시에 넘기는 것은 물론 756선까지 고지를 높이면서 연중 최고치를 새로 쌓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MSCI 한국지수에 편입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신라젠과 ING생명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시각 대장전 8시 49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 시작 전에 유망 종목을 알아보는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현대차 투자증권의 차일승 차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S&T 모티브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용 복합화기 같은 이제 방산 제품도 생산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한국 GM의 최대 부품 공급업체로 있는데 샤시나 에어백, 모터, 내비게이션 이런 부품들을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신규로는 이제 친환경 모터를 지금 개발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내년하고 후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 지금 밸류에이션은 포워드 퍼로 한 7배 정도 수준으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좀 역사상 가장 저점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좀 못 오른 편인데 작년 실적 대비해서 작년 예를 들자면 매출액은 1조 1천억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716억, 올해 1,000억 이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주가가 못 올랐던 이유는 이제 한국 GM이 철수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이미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GM에 좀 소위 말해서 이제 몰빵으로 그 매출을 일으키던 부분에서 현대차, 기아차 쪽으로 모터나 오일 펌프 쪽으로 또 신규 시장을 또 개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불확실성은 제거가 되고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3,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 투자증권의 차일승 차장과 함께 시초가 공략주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매매의 달인을 화면으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한 발 앞선 타이밍으로 성장 가능성에 투자한다. 임정희.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죠.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과 메리츠종금증권의 임정희 대리 나와 있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임정희 대리께서는 오늘이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함께하는 첫날인데요. 어떤 매매 전략을 추구하시는지 직접 알려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성장성을 가진 종목들 위주로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유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좀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를 이제 매수급 적기로 잡고 있어서 성장성, 중장기적인 투자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적 확실하고 성장성을 중점에 두고 있는 종목들 발굴해 내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추천주 공개에 앞서서 먼저 두 분의 수익률 자랑을 해드릴 텐데요. 박용경 팀장의 11월 1일 추천주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제주원 코스메틱을 편입해 주셨었는데요. 지금 18% 가까이 상승하면서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용경 팀장님의 제이준 코스메틱 전일에 제시한 목표가 돌파한 상황인데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24%의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리뷰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그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11월 11일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만든 그 광군제가 지금 뭐 거의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급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소비주들이 매출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특수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 마스크팩을 좀 위주로 화장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제이준 코스메틱의 마스크팩이 지금 전 글로벌적으로 거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거의 1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데 이 제이준 코스메틱의 마스크팩이 광군제 하루 만에 매출이 거의 156억 정도, 한 160억 가까이 매출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이제 한번 제가 이 광군제 특수 효과를 그런 소비 특수 효과를 한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11월 초에 한번 제안을 좀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광군제 끝나자마자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과 그런 기업의 성장성 그리고 최근에 대주주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상향으로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갖춰졌습니다. 특히나 12월 달에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액면병합과 한 주당 한 주의 무상증자를 지금 실시를 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일단은 12월 달까지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나.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8,000원을 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상향해서 8,500원을 일단 전고점 8,500원을 좀 먼저 드리고요. 8,500원을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서 우상향으로 계속 지지를 해준다면 전 고점이 9,000원 이상으로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 보고 일단 액면병합과 무상증자가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 주가가 좀 떨어지면 다시 한번 조금씩 모아보는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점도 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 정해주신 목표가 8,000원 선 돌파했기 때문에 8,500원까지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8,500원까지 돌파했을 경우에는 9,000원까지 내다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전달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분과 함께 전일장에서 이슈가 됐던 특징주부터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특징주는 LNK 바이오인데요. 전일장에서 25% 가까이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3분기 해외 공급망 확대에 주력한 영향으로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10,000원 선으로 훌쩍 뛰어오른 모습인데요. 이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네, 두 분 다 굿 의견 들어주셨는데요. 박용경 팀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LNK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 중에서도 일단 뭐 임상이나 뭐 이런 이슈로 지금 급등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적 바탕으로 지금 주가 급등을 한번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LNK 바이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2016년 11월 말 12월 초까지 굉장히 급락을 한번 겪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일단 34,000원까지 한번 2015년 7월에 한번 올라갔던 그런 실적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주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주면서 거의 최근엔 6,000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어제 급등을 한번 해주면서 그 주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주봉과 일봉과 모든 것을 봤을 때 주가는 회복기에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일단 LNK 바이오 실적 같은 부분도 지금 2016년 대비 2017년 매출이 344억에서 약 477억, 거의 130억 이상 가량의 성장성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일단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좀 기록을 할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뭐 신라젠이나 뭐 CMG 제약이나 등 임상 뉴스 때문에 급등락을 반복하는 기업이 많은데 그런 기업이 아니라 LNK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밑바탕이 되는 그 최근에 어제 급등을 한번 하였지만 실적이 밑바탕이 되는 매출 증가로 인한 급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거래량이 한번 크게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신다 하시더라도 분할 매수를 접근하시면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랜드인데요. 사드 갈등 해백 모드로 지난달 말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1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면서 5%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이 된 모습인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임정혜 대리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강원랜드 그동안 중국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얽히면서 주가는 올해도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까지도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닐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매출 총량 규제, 이 정치의 규제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또 다시 한번 주가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역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내년 2월 달에 평창에 이제 동계 올림픽이 개최가 되면서 관광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6월 이후에 또 7월 달에는 워터파크 개장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까지는 주식이 전반적으로 악재에 더 많은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이제부터는 이제 내년에 좋아질 종목들 찾아봐야 되는데, 특히 내년에 대한 기대감, 이 평창 올림픽 올림픽 개최에 관련해서는 지금 뚜렷하게 관련된 수혜주들이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강원랜드가 좀 부각됐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대한 모멘텀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박스권 상단 돌파는 역시 수급을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모멘텀들이 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추려가시는 게 좋지 않나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영경 팀장의 배드 의견도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제가 강원랜드 배드 의견을 좀 드렸던 이유는 일단 대리님께서 말씀하셨던 평창 특수주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쭉 지켜봐왔는 건 맞는데, 일단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으로 사드 영향도 분명히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성장성을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부분 성장이 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은 되지만, 일단 4분기 실적을 보고 접근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기 위해서 좀 배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네, 1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막 국내 증시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국내장 어떻게 시작될지 궁금하시죠? 잠시 뒤에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또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 통해서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삼성전자부터 SK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어제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0.32%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8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도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0.36% 상승하면서 83,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장에서도 LG화학부터 이제 한국전력, 현대모비스까지 전부 다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 오늘도 파란불을 켜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코스닥 시장도 살펴봐 드리기 전에 지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지금 어제와 흐름이 비슷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09% 하락하면서 2524.41포인트에 거래 시작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3.54포인트 오르면서 760선에서 개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드릴게요. 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신라젠 모두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세 종목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시초가도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CJENM과 티슈진 모두 어제 종가 기준으로 파란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지금 파란불을 켜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게요. 로엔부터 코민팜까지 살펴볼 텐데요. 로엔이 전일장에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오늘은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26% 빠지면서 지금 11만 5,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디톡스도 어제는 올랐지만 오늘은 7% 가까운 하락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5만 2,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머지 바이로메드와 파라다이스 코미팜은 오늘도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양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출발 분위기 봐드렸고요. 이제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볼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고요. 먼저 박용경 팀장의 10위부터 5위 종목군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LG이노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어제
사실상 차트상으로는 되게 좀 불안했다라고 좀 보여주시면 되는데, 일단 121선 밑으로 좀 떨어졌다 밑꼬리를 달고 위로 그 종가를 3% 이상 마무리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한 고비를 넘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차트뿐만 아니라 지금 실적이나 기업 베이스 자체가 괜찮은 우량주이기 때문에 지금 16만 원대면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 이유가 지금 아이폰 X 출시로 인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아이폰 X에 들어가는 트루뎁스 카메라 물량의 거의 80% 이상 물량을 LG이노텍에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일단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그 아이폰 X의 기술력, 그러니까 탑재되는 기술력을 따라갈 수 있는 회사가 거의 LG이노텍 이외로는 잘 없다라고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 확인됐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앞으로 아이폰 출시와 더불어 LG이노텍 그 주가도 같이 한번 좀 상승하지 않을까. 또한 지금 내부적으로 라인을 2-3개 정도 더 증축을 하여서 지금 내년에 좀 더 많아질 수요를 대비해서 라인 증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 증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잘 마련해놨다. 그리고 그 10월 말쯤에 이제 거래량이 한번 크게 나와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LG이노텍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영호 DSP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DSP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데, 일단 그 최근에 좀 많이 그 떨어져서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다가 지금 행보장에 지금 한번 수급이 한번 들어와서 한번 추첨을 좀 드리는 건데, 일단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거의 전년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청도 BOE로부터 약 700억 가량의 그 디스플레이 장비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회사 실적을 점프업 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좀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그 공시된 실적이나 실적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과 수익 측면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를 좀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일단은 지금 장비나 기계 장치를 생산하기 위한 그 재료, 그러니까 주 재료들을 좀 구매를 하기 위해서 좀 재료비를 좀 많이 썼다. 자재 대금이 좀 많이 나가는 걸로 좀 확인이 됐고요. 그 부분은 이제 뭐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반드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좀 4분기 때는 조금 더 회복을 할 수 있는, 실적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상이 굉장히 행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한 2번 정도 500만 주 가까이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61선과 120선, 이 120선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부분 여기서 지금 조금 매수를 좀 모아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영호 DSP도 지금 시총이 굉장히 그 기업 가치 대비 시총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전고점 수준을 조금 돌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일단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10,000원 정도 목표가를 조금 잡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조이시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온 같은 경우는 제가 10,000원 초반대에 좀 추천을 한번 드리고 계속적으로 좀 보유 사인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에 왔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14,000원까지 이상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조금 행보를 좀 그 주가가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 행보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가가 한번 가기 위해서는 조정과 행보는 분명하게 좀 필요로 한다는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기업 자체가 탄탄하고 공장이 지금 최근에 증설이 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조금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좀 마련했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2분기, 3분기, 그리고 4분기 매출 영업이익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온 같은 경우 지금 매수를 하셔도 전고점 15,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잡고 지금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조이시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저번 주에 신규로 편입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한번 급등이 좀 나왔다가 종가는 한 5%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거래량이 한 2번 정도 나와줬고, 그리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한번 해주면서 121선을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어제 호재 뉴스가 속속 나와주면서 조이시티 주가 상승 견인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다, 전분기 대비. 그런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지금 조이시티가 최근에 거의 저점을 찍고 올라와줬는 그런 그림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이번에 뉴스 나왔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흑자 전환,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 모든 것들이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주가의 좋은 흐름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하나테크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35,000원대 정도쯤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그 말씀드렸던 이유가 한국항공우주의 방산주 비리 때문에 그 방산주 자체가 전부 다 급락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은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도 물론 올해 실적과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였지만 4분기와 내년 1분기 성장이 좀 기대되는, 그리고 내년에 지금 그 하나테크인 자체적으로 K9 자주포 수출건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출건들이 성사가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래프를 좀 그려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주가가 2016년 말 대비 65,000원 대비 최근에 32,000원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은 폭으로 급락을 했다라고 좀 보여주시면 되고,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들어와 주면서 급등을 하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아서 61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61선을 지지를 하게 된다면 일단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방산주 같은 경우는 지금 포트에 없으시면 하나 정도 담아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테크인 정도는 좀 실적과 영업이익, 그리고 수출 동향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하게 된 임정희 대리의 추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중심에다가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만한 튼튼한 종목들을 잡아보겠다라는 투자 전략 이야기해 주셨었는데요. 10위 종목부터 공개해 드릴까요? 네, 10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위 첫 번째로는 하나투어입니다. 네, 하나투어 최근에 중국 사드 관련돼서 악재가 해소되면서 주가 강한 상승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면세점 사업으로 통해서 계속 적자를 갖고 왔었고, 이런 적자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계속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중국 관광객을 통한 수익은 실적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중국 사드에 대한 악재로 피해를 많이 본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본업에 대한 이제 성장성이 계속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면세점 사업에 대한 적자 부분은 내년까지 계속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존의 올해 분기에도 90억 원 이제 적자를 보였었는데 3분기에는 60억 원대, 내년에는 이제 분기마다 30억 원대로 확실히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성장성으로는 본업인 여행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행업은 현재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여행업은 올해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계속 이제 구조적인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인천공항도 새로 이제 또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여행업에 대한 이제 좋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이 호텔업에 대한 이제 시너지 효과도 낼 수가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현재 그 국내 이제 기업들의 투숙객을 보면은 지금 호텔신라가 500에서 600개의 투숙객을 갖고 있고요. 모두 투어는 지금 1000개 정도, 지금 하나투어가 1400개 정도로 가장 많은 투숙객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호텔 사업까지 성장성을 부각이 된다면은 주가 또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하나투어 지금 많은 상승 시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시고 이제 점진적인 상승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로 이제 살펴볼 종목은 CJ ENM입니다. 역시 이 중국에 대한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CJ ENM 계속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살펴봐야 될 이유는 이 중국 쪽으로의 컨텐츠 사업은 계속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선 이 자회사인 넷마블 게임즈 이제 신작이 내년 상반기까지 출시가 계속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계속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상장하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제 상장 모멘텀이 다음 주까지 CJ ENM에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 연간 제작표 수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외 판권에 대한 판매 확률 혹은 수익성이 이제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시장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좀 살펴볼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최근에 그 게임주들 이제 계속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펄어비스 역시 계속 고가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살펴봐야 될 이유는 역시 PC 게임이 모바일 게임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장 구조 속에서 이 경쟁력, 그 게임 개발력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계속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에서는 이 검은 사막이라는 PC 게임 계속 성공적으로 수익을 잘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에서 성공한 부분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부분들, 이 해외 모멘텀이 이제 게임주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이제 진출 혹은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 대한 이 큰 시장에 대한 진출하는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계속 상승 모멘텀으로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특히 모바일과 콘솔 시장이라는 이 새로운 게임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 검은 사막 과거에 썼던 게임 개발력으로 앞으로 이제 이러한 수익성들을 좀 키워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살펴봐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7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최근에 그 전기차 시장에 대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존의 게임주나 중국 소비 관련주들 외에도 이제 수남의 차원으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LMF나 에코프로 같은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좋은 소재를 갖고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를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가격적인 이제 매력도도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목 저희가 계속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제 그 일렉 코일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우선 글로벌적으로 1위,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져가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1위를 가져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이 좋다는 의미인데 이 일렉 코일이라는 게 그 얇고 균일한 표면을 만드는 구리박을 만드는 기술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 이러한 재료를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특히 매출 중에서도 중국의 전기차 1위 기업인 BYD의 거의 50%를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 그 LG화학과 삼성 SDI, 일본의 파나소닉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급 혹은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에 맞춰서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는 최근에 공장 신설도 완료한 상태이고요. 이 공장 증설을 하기 위해서 지난달 유중도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는 공장이 풀가동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은 좀 어느 정도 멈춘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공장 증설을 통해서 이러한 매출 혹은 실적 점프가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꾸준히 살펴봐야 될 종목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이 미국의 테슬라가 좀 개발을 했다면은 앞으로는 중국 시장이 시장을 더욱더 크게 키워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국 쪽으로 직접 이제 소재를 납품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으로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실적 또한 앞으로도 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종목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6번째 종목으로는 HB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최근에 그 전기차 또 이제 수남의 차원으로 돌고 있는 종목이 OLED 관련주인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HP 테크놀로지 역시 지난주에 강한 수급세가 들어오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또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HP 테크놀로지는 그 LCD나 OLED 디스플레이의 전공정에서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작년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시작하면서 매출 성장을 크게 이룬 회사인데요. 올해에는 이제 중국의 BOE나 혹은
대만의 이노록스 점점 고객사를 다각화하는 부분들이 실적을 좀 더 크게 키워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뭐 워낙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삼성전기 쪽으로 이제 F5 PLP 검사 장비 라인, 그러니까 새롭게 지금 시작되는 사업들은 모두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LED 관련된 종목들도 앞으로 다시 언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급적으로도 좋고 그 주가를 가장 강하게 이끌 수 있는 종목으로 HB 테크놀로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B 테크놀로지는 그 자회사로도 그 K맥이라는 또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K맥은 그 물질의 두께를 측정하는 기술, 이 계측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검사 장비 이제 점점 미세화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부분들이 언급될 수 있어서 이 자회사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종목 선정해 오셨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매매하실 분들 손절가와 목표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 두 분의 5위부터 1위 종목들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종목 상담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2722님께서 코아스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 9,900원에 30% 담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살짝 수익 구간에 계시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코아스템 같은 경우는 그 실적과 영업이익 부분, 그러니까 매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식을 매매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실적 부분입니다. 실적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수급이 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일단 코아스템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은 그렇게 좀 좋지 않은 부분을 좀 확인이 됐고요. 일단 뭐 전부 다 적자, 전분기 대비 다 적자 전환 이런 이슈가 좀 있었고 하지만 지금 주가가 지금 7,000원대 정도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모습들이 지금 정부 정책, 그러니까 줄기세포에 맞춰서 지금 그런 정부 정책에 관련된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9,900원에 지금 매수를 30% 비중으로 하셨으면 일단은 지금 정고점 이 11,000원 라인까지는 조금 보유를 하셨다가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좀 어떠실까라는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코아스템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은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4분기 실적은 또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고 주식을 좀 분할 매도를 하실지 수익 실현을 하실지 아니면 전량 차익 실현을 하실지 이런 부분을 좀 실적 베이스로 좀 바탕을 좀 두시고 좀 보시면 그래도 좀 괜찮게 좀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을 체크해 가시면서 11,000원 선까지 보유하셨다가 매도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살펴볼게요. 4214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유니트론텍입니다. 매수가 7,900원에 비중 20% 담고 계시고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향후 전망도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주셨습니다. 지금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유니트론텍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유니트론텍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살펴보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보통 전장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스마트카나 혹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보면은 그 회사의 성장 모멘텀 역시 중국 쪽에 들어가는 이 전장 그 반도체 부분이 이제 성장 모멘텀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이런 정장 부품에 대한 성장성은 앞으로의 향후도 계속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니트론텍 주가가 못 갔던 이유는 역시 실적 때문에 가지 못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아직 실적에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주가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장 부품에 대한 그 시장의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인데요. 예를 들면 아모텍과 같은 종목들은 지금 계속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트론텍 역시 관련된 테마주로 다시 한번 엮일 것으로 보고 있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7월달, 8월달, 9월달에 이제 6,600원 바닥을 좀 다지고 7,000원대로 좀 회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900원대의 추가적인 매수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주가의 변동성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시간이나 혹은 이런 좀 스윙을 크게 내시는 데에는 좀 이렇게 지루한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가격을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니트론텍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의 달인 먼저 만나볼게요. 동부증권의 김영겸 주식팀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가 매수 관심주 지금 어떤 거 포착됐나요?
네, SFA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분기 매출액 4,5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626억 원을 기록하면서 111.8% 증가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3분기 가이던스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은 45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626억 원이 나오면서 가이던스 대비해서도 크게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SFA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그리고 물류 이송 관련 회사로 이제 코스닥의 대표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물론 제약바이오, 특히 바이오 쪽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만약에 지수를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합산 지수를 지금 이제 발표를 할 것이고 거기에 이제 연기금이 앞으로 투자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큰데요. 거기에 있어서 SFA 코스닥의 대표적인 IT 장비 주식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저평가 지금 상황인 지금이 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기간 조정을 좀 길게 받았는데요. 이 기간 조정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양봉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대표적인 코스닥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46,5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침에 보합 언저리에서 움직이다가 현재 이제 2%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매수를 해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보이고요. 목표가 6만 원, 손절라인 4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저가 매수 신호에 포착된 종목은 SFA였습니다. 목표가 6만 원 바라보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동보증권의 김영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박용경 팀장의 5위부터 1위 종목 먼저 공개할게요. 네, 마지막 5위 종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5위 종목 SK 하이닉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작년 대비 약 3.5배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거를 훌쩍 뛰어넘은 13조 정도 기록을 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한 만큼 앞으로 주가의 성장성은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순간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와주면서 거의 주가가 7만 원 후반대까지, 7만 7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횡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인 관심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일단 뭐 모바일 디램이라든지 그 SK 하이닉스에서 생산하는 랜드플리시 등 그 반도체의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만큼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같이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도 아직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애플과 지금 중화권 지금 중국 쪽으로 이제 중저가 모바일 그리고 뭐 고가 모바일 이런 부분 쪽에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서 SK 하이닉스의 주가와 4분기 실적이 또 한 번 기대가 되는 지금 시점에 매수가 적기지 않을까. 그래서 8만 원 초반대에 지금 매수를 하시게 되면 제가 저번에 드렸던 10만 원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조금 한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9만 원까지 기록을 했던 그런 그 장중에 9만 원까지 기록을 했던 그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주가는 9만 원을 분명히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신 분은 10만 원 목표가를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SK 이노베이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월화수 오늘까지 좀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어주면서 지금 정유주 화학주를 관심을 가져야 될 때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주가가 떨어진다면 지금은 오히려 매수의 적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제 마진도 개선되었고, 그리고 NCC 부분, 그 SK 이노베이션의 사업 부분 중에 하나인 NCC 부분에서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매수의 적기라고 좀 받아들여지고 지금 19만 원
후반과 20만원 초반에는 무조건 매수를 한번 해주시면 일단 3분기,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21만원을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주주 친화적인 배당 성향이 굉장히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주로서도 매력이 좀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대한광통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제가 5월달에 2,500원대 추천을 한번 드리고 4,000원 후반대 분할 매도로 좀 대응을 한번 수익 실현을 일부 한번 20% 물량을 남기시고 한번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조정을 한번 받아주면서 지금 거래량이 크게 한번 나와줬습니다.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2번 정도 크게, 어제 포함해서 2번 정도 크게 천만 거래량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모멘텀과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굉장히 응축되어 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인 광섬유 전공정을 생산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광섬유 수요에 맞춰서 2018년 8월에 완공되는 그런 지금 최근에 250억을 투자해서 8월에 완공되는 그런 공장 증설까지 그런 부분이 완료가 된다면 전 글로벌적인 수요를 같이 한번 맞춰서 이제 그 영업이익과 매출이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마련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가격대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4% 가까이 급등을 했지만 어제 10% 오늘 4% 가까이 급등을 했지만 좋은 모습은 61선과 121선을 한 번에 돌파를 해주면서 거래량이 크게 나왔다는 점, 그런 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최근에 뉴스 나온 거에 2018년에는 영업이익이 약 250억을 예측을 하는데 올해 3분기 발표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9억 원으로 예상 실적보다는 약간 밑돌았지만 일단은 모든 2017년 한 해 실적을 보게 되면 한 150억에서 180억 사이를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런 만큼 일단 작년 대비 무조건 흑자 전환을 통해, 작년에는 마이너스 20억가량 적자였지만 올해는 플러스 150억가량 크게 흑자를 기록한 영업이익을 좀 보시게 되면 주가는 앞으로 실적과 그런 기대감이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은 제가 시작을 하면서 좀 리뷰를 좀 드려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일단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12월까지는 액면 병합과 무상증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유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급등을 해주면서 음봉이 출현하면서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 약 6%의 급등락을 좀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음봉이 나와주면서 출현을 했기 때문에 약간 8,000원 이 단기 고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좀 포트를 좀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50%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하지만 조금 더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12월까지 보유를 좀 추천해 드리는 거고, 그 액면변압과 무상증자가 정말 큰 이슈이기 때문에 주식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100원짜리가 500원짜리 액면가로 바뀌면서 무상증자가 한 주당 한 주씩 2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식수는 줄어드는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이준 코스메틱스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 모든 수급들이 지금 양호하게 지금 기록 중이기 때문에 지금 분할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시젠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계속 급락을 한번 하면서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조금 한 2-3개월 정도는 계속적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최근에 26,000원 정도 선에서 반등을 한번 주고 61선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오늘은 121선까지 돌파를 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시제는 지금
종목 자체를 보시게 되면 일단 바이오 제약주로 좀 편입이 됩니다. 바이오 제약주로 편입이 되고 일단 시약과 분자 진단 장비 쪽에서 지금 매출이 좀 한 98% 거의 한 100% 가까이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올해 3, 4분기 실적 예상치는 시장치와 조금 부합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조금 양호한 성적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 일단 4분기 실적이 3, 4분기 실적은 시장치를 부합했는데 4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4분기 실적 또한 양호하게 나온다면 그 2016년 대비 2017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세를 좀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좀 일부 포트에 편입을 해놓는 게 수익을 추구하는데 조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는 지금 오늘 올라서 지금 제가 생각했던 그 가격대가 오진 않았는데 3만 원에서 3만 1,000원, 시초에 잡으셨으면 좀 이렇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3만 원에서 3만 1,000원 정도 매수가를 좀 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고점인 3만 4,000원 정도 선에서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고 추세를 보시면서 분할 매수라든지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추천해주신 3위 종목 대한광통신 지금 4%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임정희 대리의 추천 종목도 5위 종목부터 1위 종목까지 공개해드릴게요. 네, 5위 말씀드리겠습니다. 5위는 톱텍입니다. 아까 HB 테크놀로지와 좀 비슷하게 지금 OLED 디스플레이 쪽 장비인데요. 우선 후공정 검사 장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CD나 OLED 제조용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장비 수주는 4분기에도 계속 언급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전기전자, IT 혹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계속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투자자분들 톱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지금 정고점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더 매수 매력도 부분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톱텍 같은 경우에는 OLED 쪽에 뭐 장비로 볼 수가 있지만 그 자회사로 그 레몬이라는 그 자회사를 통해서 그 나노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나노 멤브레인 소재에 대한 또 기술력이 그 시장에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황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 모멘텀들도 같이 챙겨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그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매우 좋아지면서 이 반도체 시장에 관련된 모든 업체들, 종목들이 다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은 이 반도체 이제 중고 장비를 매매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상장된 회사인데요. 우선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져가고 있는 회사라는 부분 한번 인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서플러스 글로벌은 17년 동안 그 중고 장비 매매 계속 몸을 담아온 회사입니다. 보통 이제 중고 거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뭐 경험이나 가격을 이제 책정할 때 매매 전략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오랫동안 17년 동안 이제 쌓아온 정보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시장을 계속 시장의 선두를 계속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반도체 업황은 뭐 내후년까지 계속 좋을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업황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서플러스 글로벌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위로 살펴볼 종목은 페노션입니다. 지금 페노션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기본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실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역시 예상대로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우선은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이 BDI 지수가 계속 상승 추세를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페노션은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페노션 그동안 그 2년 동안의 구조조정을 거치고 여러 가지 이제 현금도 투입하면서 힘든 시황 속에서 살아남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벌크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 살아남은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벌크 시장이 이제 좋아진다면은 여기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BDI 지수 계속 좋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 좋아질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BDI 지수는 이제 벌크선의 물동량 이제 여러 가지 측정하는 건데 그 품목 중에 철강석이 30%,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강석의 또 물동량은 중국 쪽에서 그대로 이제 수입하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이런 광물 소비나 혹은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내년까지 또 이제 AI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같이 지켜보시면서 페노션도 앞으로 좀 더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어제 이제 그동안 하락세를 보이다가 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어제 기관이 또 강한 수급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들 확인하면서 주가 담아가셔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2위는 넷마블 게임즈입니다. 최근에 게임 시장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넷마블 게임즈, NC소프트 이렇게 딱 두 개의 회사가 지금 탑으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자금력을 갖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게임 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현재 NC소프트는 지금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신작이 좀 더 이제 부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넷마블 게임즈는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신작들이 국내, 해외 빽빽하게 지금 이제 출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넷마블 게임즈 계속 지금 고가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종목으로 보고 있고 특히 게임 시장에서는 이제 중소기업보다 이런 대형주들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 시장에 대한 침투력을 하기 위해선 자금력, 개발력들이 중소형사들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항상 중소형사들 그 주가 게임주들 큰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넷마블 게임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드린 1위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 이제 어제 실적을 발표했었죠. 3분기 실적 예상대로 부진했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급락한 이유도 이런 실적 부진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휴젤이 먼저 3분기 실적 악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력 메디톡스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유는 그겁니다. 국내 경쟁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실적이 좋지 못한 모습인데 이러한 부분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대한 성장성 이제 가져가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역시 내년에는 미국과 혹은 내후년에는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계속 언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 기관의 수급들이 코스닥에 이제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 기관 매수 상위권에 메디톡스가 항상 5위권 안으로 지금 연일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의 이런 매수 세력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 또 성장 모멘텀들이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살펴보시면서 주가 매수에 대한 이제 가격도 높은 상황이라 앞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위 종목 메디톡스 목표가 얼마로 바라보시나요? 가격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우선 현재 가격대인 48만 원 부근 매수하기에 좋아 보이고요. 단기 목표가는 매물대가 많은 55만 원 정도 얘기 드리고 손절가는 짧게 40만 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임정희 대리가 오늘 추천해주신 2위 종목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0거래일 넘게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1%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살펴볼 두 분의 종목 모두 공개 도와드렸습니다. 메모하실 분들 위해서 화면 통해서 종목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 그리고 메리츠종금증권의 임정희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오늘장 시황은 물론이고요. 필살기 종목까지 전격 공개 도와드리는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입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 신동원 대표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선물시장 대응 전략을 여쭤볼 거고요. 먼저 외환영웅의 포트폴리오 공개부터 화면 통해서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8월 24일에 추천해 주셨던 LG부터 9월 20일 편입해 주신 대웅제약까지 나가고 있는데요.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 19,05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차 목표가 달성한 상태고요. 수익률 9% 넘는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9월 20에 편입해 주신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25%의 수익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게요.
9월 25일에 편입해주신 한온시스템부터 10월 13일 편입해주신 NH투자증권까지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18.4%의 수익률 기록 중에 있고요. NH투자증권은 계속해서 보유하는 관점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10월 16일 편입 종목 환인제약부터 10월 30일 편입 종목이죠. SL까지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3% 넘는 지금 하락률 보여주고 있지만 계속해서 보유하는 관점 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볼게요. 11월 1일 편입해주신 종목 삼성생명부터 11월 13일 편입주 대웅까지 화면으로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11월 13일에 편입해주신 대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75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 주셨고요. 3% 넘는 4% 가까이 수익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환영웅의 베스트필셀주 살펴보겠습니다. 추천 이후에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 돌파하면서 지속해서 보유 중인 종목들인데요. 코스모 신소재와 서울식품, 일진 디스플레이 등이 두 자릿수 수익률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대응 전략 변화 없이 현재 상황 유지하며 가져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외환영웅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점검 도와드렸는데요. 지난주 추천주 수익률 중에서 또 AS 점검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 도와주실 건가요? 예, 먼저는 9월 5일 날 추천한 한솔 테크닉스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자, 현재도 지금 550원 오른 3.26% 상승한 18,950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 9.9% 수익 중에 있었고요. 자, 1차 목표가는 18,100원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량을 반드시 축소 후 본전에 잡고 갈아주시고 2차 목표가는 21,100원으로 제시합니다. 거의 다 왔네요. 자, 혹시나 시청자분들께서 한솔 테크닉스 갖고 있는 분들은 2차 목표가 21,100원까지 제시한 거에 물량을 축소 후 거기서 100% 다 청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계속 1차 목표가 익전에 잡든지 본전을 잡고 계속 6개월이고 1년이고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9월 14일 날 추천한 경인양행도 자, 지금은 70원 따진 1.3%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어제 대비 10.9% 정도 수익 중에 있었고요. 1차 목표가는 4,990원으로 달성을 한 이후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목표가 5,370원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경인양행 갖고 있는 분들 5,370원까지 2차 목표가까지 한번 홀딩 해주시면서 나머지 수량은 본전에 잡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월 16일 날 추천한 녹십자 홀딩스. 자, 녹십자 홀딩스. 자, 지금 오늘 850원 상승한 950원이 됐네요. 2.4% 추가로 상승했습니다. 어제에 대비 9.4% 정도 수익 중에 있는데요. 자, 1차 목표가는 4만원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물량 축소 후 나머지 본전을 잡고 가주시고요. 자, 이 종목 또한 6개월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본전 올 때까지 계속 갖고 와주시기 바라고요. 2차 목표가 43,35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자, 다음 동아약품 10월 18일 날 추천한 동아약품입니다. 어제 대비 19.9% 정도 수익 중에 있었는데요. 오늘은 200원 빠진 1.8%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럼 대략 한 18% 수익 중에 있겠죠. 자, 2차 목표가 11,100원이 달성이 됐었죠. 어저께 대비 달성이 됐고 오늘은 얼마가 됐었나요? 오늘 11,000원 고가가 어저께 11,200원이 됐기 때문에 2차 목표가 제시한 11,100원은 어제 분명 도달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100% 청산하지 마시고 끝까지 홀딩은 전략해 주시고요. 동아약품 3차 목표가 제시하겠습니다. 12,050원으로 제시합니다. 동아약품 갖고 있는 분들은 12,050원까지 계속 홀딩해 주시고요. 수익 나는 종목은 단 한 줄에도 6개월이고 1년이고 끝까지 갖고 가는 전략, 그래야지 누적으로 수익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지 종목 목표가를 다시 한번 AS 도와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투자에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시황 점검 도와주실까요? 예, 지금 항생, 오늘, 국내 선물 좀 더 다시 얘기했지만, 국내 선물 334.25 선물이 깨지는 하방이 됐습니다. 오늘, 서울경제TV 인터넷 방송에서 매도로만 계속 대응을 했습니다. 자, 그것처럼 오늘 항생을 대울 때, 항생, S&P, 국내 선물, 코스피 전반적으로 어제부터 이제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완전 하락은 아니지만 단기 하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손실나는 종목은 반드시 100% 청산 후 성공화를 갖고 있거나 수익나는 종목으로 가주시기 바라고요. 자, 항생은 오늘 횡보 하방으로 보겠습니다. 공격적 매도가는 29,161 정도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 안정적으로 매도 치실 분들은 29,184 정도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 다시 말씀드려서 항생은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치자. 국내 선물을 보듯이 오전에 바로 1분 3분 만에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반등하면서 떨어졌습니다. 그것처럼 항생도 그렇게 대응해 주시고요. 자, 오일은 오늘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요즘은 지표 발표 전에 많이 움직입니다. 어저께 서울경제TV 인터넷 방송에서 제가 56.60의 매도 매수해서 수익 냈는데 그다음부터 쭉 빠졌습니다. 거의 틱이 빠져서 거의 200틱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을 매매하신 분은 오버보다는 당일 매매만 해라. 자, 오늘 오일은 짧게나마 횡보 하방으로 보지만 추세는 지금 이제는 약간 단기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횡보 하방으로 공격적 매도가 55.55 올라올 때 매도, 좀 더 안정적으로 매도 지표는 55.9 올라올 때 매도로 대응해 주시고 오늘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 횡보 상방으로 보겠고요. 어저께 많이 저가 찍고 많이 올렸습니다. 자, 공격적 매수가는 1278.9 정도 내려왔을 때 매수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정적으로 매수할 분은 1276.5 정도 내려올 때마다 매수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레팩스입니다. 유레팩스도 며칠 전부터 추세는 이제 살아있었는데 어저께도 거의 140틱, 1400틱이 올라왔네요. 그죠? 자, 유로팩스 오늘 횡보 3방으로 보고요. 공격적 매수가 1.1795 정도 내려왔을 때 매수로 봐주시고요.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1.1775 정도 내려올 때마다 매수. 유로팩스는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보시다시피 11월 9일부터 약간 이제 주춤하면서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S&P는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는 꺾였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자, 오늘 횡보 하방으로 봐주시고요. S&P도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 공격적 매도 2578.502 매도, 또 안정적으로 매도 치실 분은 2582.25 정도 올라올 때마다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장 개장한 지 한 5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국내 시황까지 살펴봐 주실까요? 예, 국내 선물과 코스피,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코스피는 2507.94 정도가 깨지는 완전 하방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2519.8포인트로 약 하방이기만 하지만 코스피는 아직까지 반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선물은 334.25가 깨지면 하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 옵션 매매하신 분들은 하방으로 봐주시고 지금 현재가 333.50입니다. 거의 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매도를 쳤습니다. 국내 선물과 주식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크게 봤을 땐 동일합니다. 수익나는 종목 계속 갖고 가고 손실나는 청산하는 오늘부터 이제 하락의 단기 추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높여주시고요. 손실나는 종목은 반드시 청산 후 힘있는 종목이나 현금화를 해주시고 수익나는 종목만 계속 갖고 가는 전략으로 해주신다면 유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SH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출발중인 CYD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 상황 좀 살펴보면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5포인트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역시나 선전하면서 코스피 시장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외국인과 기관 동반 사자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6거래일 연속 빨간불 지켜낼 수 있을지 시장 흐름 끝까지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